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우리 드디어 경제 부분의 소단원 3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경제 교류를 하는 까닭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나라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교류를 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의 made in 뒤에 뭐가 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Made in Korea뿐만 아니라 Made in Japan, Made in Thailand 그런 식으로 뒤에 코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물건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핸드폰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지금 수업을 하는 아이패드는 애플사의 것을 쓰고 있지요. 거기다가 삼성에서 만든 핸드폰이지만 실제로 그 물건을 조립한 곳이 다른 곳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굳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주고받고 교류를 하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과서는 125쪽을 펴시고 선생님을 잘 따라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경제 교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나라들끼리에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경제 교류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들과 어떻게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먼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두 나라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지금 세계는 정말 여러 개의 나라가 있지만 일단 이 두 개의 나라가 그 중에 두 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라는 1년 내내 엄청 덥고 습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1년 내내 비가 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열대 과일들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절광석, 원유, 목재, 천연 고무 등 이러한 자연 자원이 엄청 풍부하고요. 사람도 많이 살기 때문에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많이 나지만 그것을 잘 응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여기 있는 또 다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날씨상으로는 사계절이 뚜렷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거죠. 아까 동글동글 나라에서는 1년 내내 덥고 습하고 비가 내리니까 이 세모나라에서 생각하는 여름이 이 동글동글 나라에서는 1년 내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모세모 나라는 대체로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에요. 너무 얼어 죽도록 춥거나 너무 쪄 죽도록 덥거나 하진 않다는 거죠. 이 나라는 배, 자동차, 반도체 씨를 심으면 반도체 열매가 열리나요? 아니죠. 이 반도체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이 나라도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자원들이 부족한 것을 단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나라를 서로 비교를 해보자면 어때요? 이 동글동글 나라의 장점이 세모세모 나라에는 단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동글동글 나라의 단점이 세모세모 나라에는 장점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 자연 환경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동글동글 나라가 있는 그 땅에 또 세모세모 나라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라가 서로 자리 잡고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날씨도 다르고 어느 나라는 산이 많고 어느 나라는 평지가 많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이 다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든 잘 사는 나라도 있고 못 사는 나라도 있고 자본이라는 말은 결국 뭐냐면 그 나라에 돈이 많은가 적은가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대로 동글동글 나라의 강점인 자원과 노동력 풍부는 세모세모 나라의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동글동글 나라의 단점이었던 기술이 부족한 점은 세모세모 나라에서는
기술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나라가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이 동글동글 나라에서 재료를 제공을 해주고 세모세모 나라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동글동글 나라에 팔면 좋겠죠. 그래서 세모세모 나라에서는 동글동글 나라에 이러한 제품들을 사와서 뚱땅뚱땅 제품을 만든 다음에 동글동글 나라에 다시 이것들을 파는 거죠. 지금 선생님 설명들을 들으면서 동글동글 나라 실제에서 이런 나라 같은데 세모세모 나라는 실제에서 이런 나라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무역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나라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그냥 넘어갑니다. 오늘은 나라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두 나라를 비교해 봄으로써 나라와 나라 사이에 왜 경제 교류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나라마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자연환경, 그리고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 가지고 있는 돈, 그리고 기술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장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동글동글 나라가 당연히 훨씬 더 잘 생산을 할 거고요. 질도 좋고. 그다음에 뭐 배나 전자기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모세모 나라가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 만드는 국가의 물건을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 만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서로 교환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그냥 주고 서비스를 그냥 주는 게 아니니까 그 과정에서 돈을 받으면서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역이라는 말을 써서 나타냅니다. 이 무역이라는 말 자체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나라 사이가 아니고 그냥 가게와 기업 간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것 느꼈었죠? 그때는 어땠어요? 무조건 가게가 샀고 기업이 팔았어요. 기계는 물건을 서비스를 만들어서 팔았고 가게가 샀어요. 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어떤 물건은 다른 나라에서 사오고 또 어떤 서비스는 그 나라에서 제공을 하는 식으로 한 나라가 무조건 사거나 무조건 파는 게 아니라 각각의 나라가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부터 물건을 사오고 또 그와 동시에 다른 나라에 또 물건을 판다는 점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가게와 기업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게 있고 파는 게 있죠. 이 중에서 파는 것을 수출이라고 부르고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용어들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한번 써볼 테니까 이 용어들을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나라로 가야죠. 먼저 선생님이 사용할 용어는 아까 나왔던 수출입니다. 수출은 사는 거였어요? 파는 거였어요? 네, 얘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단골인지 그 다음에 큰 고객님인지 한번 볼까요? 퍼센트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무려 26.8%를 중국에서 사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고객이 바로 이 중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산되는 물건과 서비스의 12%를 미국에서 사가고 있어요. 그 외에는 베트남, 홍콩, 일본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생님, 일본에서 우리나라랑 되게 거래를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베트남보다도 거래를 더 안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는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나라와 실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은 이제 수출액을 알아봤으니까 수입액으로 가야죠. 수입액은 뭐였어요? 물건을
같이 사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로부터 물건을 제일 많이 사오는지 한번 볼까요? 바로 중국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로부터 사오는 물건의 거의 20%에 달하는, 그러니까 사오는 물건이나 서비스 5개 중에 1개는 중국에서 들어온 물건이나 서비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은 미국이고요. 세 번째가 특이하죠. 일본입니다. 아까 수출에서는 일본이 5위였는데 수입에서는 3위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의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물건을 많이 사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가 일본 불매운동을 벌였을 때 일본이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일본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이었으니까요. 그 외에는 4위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나라였을 것 같아요. 4위가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그래서 중동에서 우리나라가 수입을 생각보다 많이 하네요. 어떤 것을 수입할까요, 주로? 어떤 걸 수입하길래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많이 수입을 해올까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 나라의 특산품을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추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체 다른 나라에 뭘 수출하느냐?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사가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파는 게 1위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세계 2위 수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원료를 사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되게 물건을 많이 사오는 국가였죠. 3위였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 일본이 그것을 미끼로 너네 혼 좀 나봐 어디? 라고 수출을 안 해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제발 좀 팔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죠? 오히려 우리나라 자체에서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너네 안 팔아? 그래? 그럼 다른 데서 구하지 뭐. 이렇게 해서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 데 성공해서 일본 내의 언론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석유 제품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에서 석유 한 방울도 안 난다면서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기술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파는 석유를 이용한 제품들은 다른 나라에서 많이 사가네요. 그 다음에 역시 빠질 수 없는 자동차.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서 성능 좋고 튼튼하고 싼 것으로 유명하죠. 그 외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이거는 뭐예요? TV에 들어가는 기술이에요. TV, 디스플레이가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스마트폰 화면, 뭐 컴퓨터 모니터, 아니면 뭐 벽걸이 TV, 컬러 TV 화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수출 품목 제4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뭐예요? 전자기기 관련이죠. 혹은 석유 제품. 2번과 3번이 석유를 이용하는, 그쵸? 제품들이고 1번과 4번이 전자기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무엇을 들여올까요? 아까 되게 의아했죠.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나라 대체 뭘 수입하는 걸까요? 짜잔. 원유입니다. 이 원유 뭐예요? 석유 말하는 거예요. 석유. 이 원유를 이제 우리가 저번에 중화학공업 할 때 정부가 지원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왔던 정유시설 있잖아요. 이게 정유시설을 거치면 휘발유도 나오고 등유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기름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2번째 반도체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 반도체 잘 만든다면서요. 많이 판다면서요. 네. 그런데 그만큼 많이 사오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역시 또 에너지를 만드는 천연가스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자원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품 4위 안에 2개나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잘 만들지만 석유 제품도 다른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해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등교 때 이 진도가 맞았으면, 그리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모둠을 2개로 나눠서 우리 무용놀이를 해봤을 텐데 이렇게 집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128쪽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고, 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은 활동자료 4번과 5번에 들어있으니까 뭐 혼자서 해보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가족이 있으면 가족과 함께 무용놀이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배운 내용은 첫 번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라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가지고 있는 돈, 그다음에 기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 잘 생산할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들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잘 생산하는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전자기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있었고, 서로 다 달랐습니다. 그쵸? 그래서 서로 잘 만든 물건을 교환하면 각자 품질이 높은 물건을 쓸 수도 있고, 자신의 나라에서 잘 만드는 것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용어 3가지도 정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무역, 수출, 수입이죠. 첫 번째 무역은 이렇게 나라 사이에 사고 파는 것을 무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고 파는 것 중에 파는 것을 수출, 사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출은 나갈출이에요. 나갈출. 그쵸? 그 나라에서 내보낸다. 뭐예요? 즉 판매한다는 거죠. 그쵸? 왜냐면 나라와 나라 사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이 나가야지 다른 나라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것은 판매하는 거. 그쵸? 그 다음에 수입, 얘는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어서 오세요 들여오는 거니까 물건을 우리나라가 구매한 게 되겠죠. 그래서 출과 입으로 파는 건지 사는 건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 사이의 경제 첫 시간이라서 아주 가볍게 어렵지 않은 수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용어들, 원리들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실제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경제 교류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